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자, 해당 영상은 이제 10월 25일 장중 주도 테마 및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내용이고, 자, 오늘이 지수가 오늘까지는 조금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했는데, 아침에 갭 아닌 갭 0.4% 찔끔 뜨더니, 오늘 그냥 바로 시원하게 당일 추이. 그 다음에 뭐 계속 외국인도 그렇고 매도세가 양매도가 좀 나왔죠.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.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금투 최근에 그나마 이제 기관에서 조금 뭐 힘을 좀 주어줬던 이제 금투도 매수를 하진 않고, 외국인이 뭐 이틀 좀 상고해서 어느 정도 좀 뱉어내는 이런 물량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지수는 좀 하락 마감을 했고, 그거 플러스 이제 뭐 외국인 매도도 매도인데, 오늘 일단 저 2차 전지 쪽 코스닥이 밀린 이유 중에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 쪽이긴 하죠. LG엔솔은 이제 코스피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, 그래도 결국 같은 업종에 이제 대표하는 배터리 대표격인 회사이고, LG엔솔이 지금 세계 3위죠. 1위가 CATL이고 2위가 뭐 배터리 BYD였나? 뭐 하여튼 중국 업체가 1위, 2위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, LG엔솔이 지금 3위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진짜 대표하는 LG 배터리 기업인데, 내년 매출 성장률이 좀 크지 않을 것이다. 이런 것들 뭐 이제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, 그거 플러스 어제 밤에 이제 GM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목표치 하향, 이게 결국 친환경 쪽으로 갔다가 전 세계가 이제 계속 표출하는 게 있고, 그리고 전기차는 뭐 점유율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, 변화는 없습니다. 대신에 이제 이런 기업별로 뭔가 이슈 하나씩 좀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힘이 쫙 빠졌어요. 쫙. 악재가 이제 뭐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기업에서도 매출 성장률 내년 거 크지 않을 것 같다. 플러스 GM도 전기차 생산 목표치 하향, 이런 것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바로 좀 수급 매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. 자, 그래도 얘네들이 이제 오늘 뭐 하락했다가 중간에 이제 또 제낀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해요. 이제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매도가 나오다가 조금 과매도였었는지 프로그램이 이제 중간에 좀 돌려줬던 이런 모습은 좀 있었죠. 그래가지고 보면은 한 300억대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는데, 거기서는 땡겨 올리고 또 300억대까지 매도 나왔지만 또 땡겨 올리고, 이런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. 그래도 일단은 오늘 2차 전지 중심으로 지수 하락이 좀 이루어졌고,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반도체는 예상보다는 역시나 이번에 좀 지수 대비해서 워낙 강해서 그런지 조금 좀 짱짱한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 좀 보여주기는 해요.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탄탄하고. 자,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뭐 2차 전지 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수 하락이 나오고, 거기서 이제 뭐 개별 뉴스들로 오늘 좀 갈렸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팜 요 450조, 그 다음에 이제 한국카타르 스마트팜 적극 지원 450조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 원천 기술 보유, 뭐 이런 키워드로 갔다가 이제 우듬지팜이 걔 많이 뜨더라고요. 요거 이제 스마트팜 이슈로 대장격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상징성 있었던 이런 구간을 좀 돌파를 한 것도 있어요. 처음 상장하고 저점 만들고 버텨주면서 시세 줬던 그런 구간, 즉 강했던 지지 구간이었죠. 요 고기가 이제 깼고, 강했던 지지 구간이 있었고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오늘 좀 돌파, 그리고 어제 음봉도 좀 잡아먹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등지판부터 해가지고 그린 플러스, 뭐 우리바이오, 미래생명자원, 경로, 그다음에 이제 오늘 로봇주들도 얘네들이 왜 슬쩍슬쩍 하나 했는데, 대동 같은 경우에 이제 농기계 이쪽인데, 이제 스마트팜으로 갔다 뉴로메카도 그렇고 얘네도 한 번씩 뉴스를 좀 슬쩍 엮어주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얘도 이제 110선 주변에서 좀 반등이 만들고, 이렇게 해서 오늘 그나마 조금 있었던 테마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11월 11일 화장품은 저는 사실 좀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거든요. 중국 광군제 11월 11일 이렇게 있는데, 그 기대감 붙이면서 신규 상장주들이 좀 지수 만족할 때 이제 저점에서 신규 상장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좀 테마 형성하면서 불쑥불쑥 시세 주는 케이스들이 이전부터 좀 있기는 했는데, 오늘 화장품 애들도 신규 상장했던 애들 중심으로 마녀공장, 뷰티스킨 얘네들 신규 상장한 지 별로 안 됐죠. 뭐 반년 안 됐는데 저점 이탈하고 뭐 2만원 주변에서
오늘 좀 상한가 만들고, 뷰티스킨도 저점 이탈한 구간에서 좀 시세 주고, 뭐 이런 것들 필두로 갔다가, 화장품은 좀 우량주 애들도 오늘은 좀 탄탄했던 것 같아요. 뭐 당연히 화장품의 이제 대장급인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한국 화장품 이런 끼 좋은 애들도 뭐 들쑥날쑥. 근데 이게 중국 광군제 기대감 11월 11일 이쪽은 좀 실적 같은 거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차트가 꽤 많이 밀려 있는 자리긴 한데, 광군제도 광군제지만 오늘 실적 그 시장에서 몇 개 좀 부각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랑 이제 조선 이런 쪽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쪽이 오늘 좀 힘을 줬던 것 같고, 그거 외에 뭐 신신제약은 그냥 어제 있었던 이슈 그냥 그거에다가 뭐 좀 추가적으로 갖다가 뭐 슈팅을 좀 만들어 주지 않았나. 그래서 뭐 얘가 뉴스 뭐 새로운 거 뭐 붙이고 그런 느낌보다는 300조 원 이 금액 자체가 좀 컸던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어제 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뭐 한번 힘을 줬었고, 그거 외에 시장이 진짜 또 폐렴 관련해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이제 중국 계속 뉴스가 있긴 있거든요. 이 폐렴 같은 경우 막 확진자 증가. 그래서 사실 이게 이 폐렴 같은 경우엔 지금 뭐 코로나랑 비교하는 그런 느낌이랑 좀 거리는 있습니다. 코로나 때는 분명한 거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,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엄청 전 세계를 글로벌하게 진짜 강타했던 질병은, 최소한 제가 뭐 엄청 오랜 시간을 산 건 아니지만, 긴 시간을 산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뭐 거의 40년 가까이 살면서 채우면서 그때 좀 처음이긴 했거든요. 이전에 뭐 사스, 뭐 그다음에 조류독감, 인플루엔자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, 뭐 매년 질병이 이제 돌긴 돌아요. 돌긴 도는데 코로나는 좀 임팩트가 달랐죠. 아무래도 치료제 이런 것도 없었고, 그다음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전염성이 사실 말이 안 됐던, 여태까지 등장했던 것 중에 치사율이 높으면은 뭐 전염성이 좀 낮거나 뭐 이랬는데, 전염성이 정말 말도 안 됐고, 그러니까 전 세계가,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코로나는 사실 뭐 변이 이런 걸로 이제 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갔다가 계속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시즌 뭐 감기 같은 느낌으로 갖다 이제 좀 남지 않았나 싶긴 한데, 일단 뭐 그거랑은 저 폐렴이랑은 조금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워낙 갈 게 없고, 또 요것도 지금 그 전염성 자체는 좀 센 편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여기저기 좀 퍼져나가는 그런 뉴스들 붙으면서, 어제 뭐 좀 이틀 전 이 마이코플라스마가 이제 주말부터 좀 얘기는 나왔었죠. 국제약품이랑 뭐 광동제약 이런 것도 좀 들썩들썩 하긴 했는데, 오늘 국제약품이 120선 돌파하면서 불쑥 이렇게 좀 시세를 줬었고, 얘가 뭐 여기다 뭐 특별하게 특징주 붙이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플라스마 관련해서 뭐 위더스 제약, DXVX, 요 위더스 제약이랑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좀 바이오 뭐 이쪽으로 엮였다가 좀 많이 낙폭 과대 구간에서 일단은 그냥 재료 어떻게든 강제로 세력들이 갖다 붙이면서 좀 기술적인 반등 주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메가이시스는 얘는 이제 폐렴이라기보다는 좀 호흡기 관련해서 뭐 산소호흡, 그 호흡기 관련 질병 있을 때마다 좀 같이 움직였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, 이제 폐렴이다 보니까 호흡기 관련 질병이죠. 그래서 그 키워드를 좀 엮지 않았나. 뭐 휴마시스 같은 이제 뭐 진단 키트 관련 주들 정도가 이제 좀 부각이 된 것 같고, 소카는 뭐 대표 97억 원 규모 자사주 매수 뭐 이런 뉴스도 있으면서, 그냥 지금 경영권 분쟁 뉴스로 왔다가 밑에서부터 좀 계속 쫄쫄쫄쫄 120 위에서 버티더니 힘을 주고는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소카는 뭐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. 이제 뭐 기타 법인이랑 이런 매수세가 없어가지고 저도 좀 구경만 하고 있는데, 뭐 이런 게 뭐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하면은 경영권 분쟁이 좀 메인으로 돈으로 갔다가 이제 힘을 줄 수 있다. 이거 플러스 소카는 뭐 이게 나중에 사업이라는 게 진짜 한 치 앞도 모르기는 한데, 요 기업이 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걸로 알거든요. 소카가. 그래서 사업 길어지고 하면은 요거는 좀 상폐 위험성이 있는 걸로 알기는 합니다. 뭐 물론 이제 제가 같이 투자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보는 사람은 아닌데, 소카를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,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 그런 기업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뭐 한번 봐두시면은 기억은 해두셔야 될 것 같고, 뭐 일단 오늘 2차 전지가 와장창 뭐 LG 엔솔이랑 뭐 이제 실적부터 해가지고 GM 이렇게 더블 악재로 갔다가 조금은 많이 밀리지 않았나.
그 외에 저는 원래 오늘 좀 생각했던 게 이제 이틀 오늘까지는 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하락 좀 조정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냥 지수가 2차전지 필두로 갖다 악재 붙이면서 바로 당일 추이에서 매도 나오면서 밀려버렸죠. 그래가지고 오늘 종가나 내일 시가부터는 좀 해치 테마 여기 좀 좋아 보였었는데 오늘 그냥 바로 힘을 좀 줬던 것 같아요. 지수가 바로 이제 밀리면서 흥구석유도 그렇고 얘도 뭐 조금 좋은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들은 그래서 해치 테마는 지금 좀 버려두기보다는 계속 좀 눈은 둬야 됩니다. 특히 이제 원유, 천연가스, 식량 이런 애들 대표격인 애들은 지수 시황이 안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도 못 가네요 지수가. 물론 지수를 좀 땡겨 줄 만한 2차 전지에서 이제 악재가 붙기는 했는데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근데 이렇게 밀리면은 또 그 뒤에 뭐 저점 이탈하고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전율 측면에서 뭐 익절하셨던 분들은 또 좋은 구간이 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. 자, 오늘 다들 매매 잘 되셨길 바라면서 이 영상 항상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